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중요한 FOMC 회의인데요. 오늘 한국 증시만 좀 변동성 유달리 컸습니다. 이걸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뭐 한국 증시가 이랬으니까 세계 증시도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 좀 어쨌든 위험한 그런 예측일 수 있어요. 뭐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죠? 한국 증시가 저렇게 됐으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어떤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한국 증시가 저랬으니까 오늘 세계 증시 들썩일 거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 오늘 해석은 제 생각엔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저런 변동성, 오늘 이런 정신 나간 시세는 한국 증시만의 일단 독특한 일로 일단 치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세계 증시는 차분합니다. 그죠? 한국만 오늘 좀 유달리 좀 난리가 났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차분히 똑같습니다. 변동성 작고 아직까지 차분히 조용히 똑같습니다. 기술적인 상황도 똑같죠? 미국 증시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당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 이런 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제 뭐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조용했는데 뭐 일단 오늘 밤부터는 또 조금 좀 요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오늘 밤에 이벤트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직전 고점에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도전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 된다.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좀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죠? 야, 오늘 한국이 급락했으니까 반드시 오늘 FOMC 회의 결과는 안 좋고 시장은 폭락을 할 거야. 전 세계 미국과 유럽도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은 한국이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감은 가지시지 않고요. 한국은 한국이고 세계는 세계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증시 보시면은 뭐 특별한 일 없어 보입니다.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죠. 특별한 일 없어 보입니다. 차분합니다.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 그냥 평상시처럼 또 똑같이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를 앞두고 다들 조용합니다. 그죠? 중국 증시 보시면은 어제 이미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어떤 하락 추세 중인 거는 변함이 없고요. 어딘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그래야 이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는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봐야 하락 추세 중일 뿐인 거죠. 앞으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어떤 수렴형 어제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이런 다중고점형의 하나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올랐다가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숨죽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럽 증시들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증시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급등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왜냐, 상승의 준비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발사 준비 다 맞춰놨으니까 이제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면 되는 겁니다.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보면 됩니다. 반드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이 정도 내용 간단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체크해봤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죠, 그죠? 미국 증시도 S&P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저항 있죠. 이 저항을 오늘 넘어가서 또 레벨업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되겠고, 나스닥은 예외가 있죠. 지난번 고점, 일주일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이 있는데 뭐 상승한다면 이 윗자리에 있는 저항을 이런 저항을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죠. 아침에 분봉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봉 이런 모습입니다. 30분봉인데요. 여기 일단 중요한 저항 자리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죠? 15,700. 여기서 위쪽으로 오늘 올라간다라면은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 자리들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어떻게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여기 보이는 이런 직전 저점 자리들 붕괴가 되면은 여기서 어이없게 이제 하락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다중고점형을 만들어 놓고 하락 전환을도 충분히 가능한 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한국 증시가 오늘 그렇게 폭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가 저러니까 미국도 그럴 거야 라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대략적인 이야기, 뭐 기술적인 이야기 정도 했고요. 그 FOMC 회의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뭐 쭉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점검만 좀 하자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 무엇을? 이번이 25bp 인상, 이번이 금리 인상 마지막이라고 못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좋다. 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번이 끝일 거다. 라고 그렇게 기대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 기대 때문에 지금까지 몇 주간, 몇 달간 신나게 랠리를 펼쳐온 겁니다. 그죠? 낙관론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주식시장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채권시장 참가자들이나 달러 쪽, 채권이나 달러 쪽 참가자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주식시장은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인플레도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면은, 채권이나 달러 쪽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근데 이거 말이지, 이 핵심 물가가 안 떨어진단 말이야. 너무 서비스 물가가 너무 서비스 경기가 좋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너무나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어. 이거 인플레와의 싸움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좀 우려가 좀 깔려 있는 게 채권 시장과 달러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어떤 연준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있죠. 그 사람이 쓴 기사를 아침에 좀 잠깐 보여드렸었긴 했는데요. 그 대변인의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무 지금 시장 니네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연준 공식 그런 관계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연준 공식 관계자들은 여전히 어쨌든 핵심 물가가 높은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없이 이 높은 물가가 잡힐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기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일단 이런 상황들을 보면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좀 앞서가 있는 측면이 있고, 채권이나 뭐 아니면 달러나 아니면 뭐 닉 티밀하우스 같이 그런 주변인들, 다른 쪽 사람들은 조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알아놓고 이번 FOMC 회의를 좀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당연히 일단 금리는 인상하겠죠.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금리 인상 종료 선언 이런 게 나타나는 거냐, 이제 뭐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FOMC 회의에서 오늘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뷰 내용, 파월 의장의 어떤 기자회견 이런 거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좀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전반적인 상황, 어떤 논리적인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게 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이게 시장의 실제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쉽게 말해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언제나 머릿속에 좀 그런 생각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걸 가지고도 지금은 사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식시장에는 누적 매수세, 어떤 대기 매수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충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 그러니까 앞으로도 틈만 나면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FOMC 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 시장 참가자들 눈에 안 보여서 그냥 또 무지성 또 주식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 또 그리고 비이성적인 논리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아무튼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좀 분봉을 켜놓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시나리오 한번 세워보시고, 저항들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손해나면 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그죠? 손해나면 도망가면 된다. 그거 하나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손해만 안 나면은 일단은 뭐 괜찮다. 이런 입장이에요. 손해는 누적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뭐 적당한 뭐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증시 이런 변동성을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오늘 이제 특히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치 언제 같냐는 느낌을 들었냐면은 2018년도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12일, 1월 15일 이때쯤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그런 대폭등 시세가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뭐 그 뒤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렇게 쭉 빠졌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왜 기억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막 ETF가 막 하루에 막 8% 9%막 올라가는 대충 그런 시세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윗꼬리에서 일단은 들고 있던 ETF를 싹 다 팔아버렸는데요. 명백한 오버슈팅이라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제가 그 매도를 한 그 이후에도 사실 보시면 충분히 들썩들썩하면서 이 다중 고점형을 확인하고, 심지어 여기서 고점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좀 일단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좀 차분히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시대를 보면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오늘 엄청난 매도세가 나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예, 누가 봐도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장대 음봉에 급락을 했으면, 5일선도 깼으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다고 이제 이렇다고 해서 당장 외봉으로 시장이 죽어 내려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음봉이 나왔다고 내일부터 대폭락이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맨날 지켜보고 있던 그 신호등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 다른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라는 어떤 신호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오늘 음봉이 등장했으니까 내일부터 대폭락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다? 여기서 봐라, 이렇게 강했었는데도 이 쌍고점을 찍고 나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았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한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고요. 등장했기 때문에 당장 대폭락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오늘 어쨌든 이 신호가 등장했는데, 이게 가벼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충분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등장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근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저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앞으로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힘든 과정이 또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어제 혹은 뭐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잡아서 하방 진입을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좀 유리한 고지에서 조금 좀 편안한 관점으로 이제 이런 검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뭐 그런 처지가 된 거고요. 그 어떤 그런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 된 거고요. 오늘 뭐 내가 굳이 뭘 못했다라고 해도 앞으로도 기회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쏙타할 건 없다. 너무 애타할 건 없다. 좀 하여튼 천천히 지켜보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늘 나온 이 급락 한 방을 먹기 위해 지금까지 하방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추세적인 하락을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온 건데, 이제 어떤 신호가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몸 좀 풀어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뭐라 한 이야기가 없죠. 이거는 약간 맛이 뭐 약간 좀 비이성이 많이 껴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그냥 이야기할 것도 없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넘겼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좀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죠. 예, 아침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기술적인 이야기들. 여기 봐라. 여기 이런 고점들이 있고, 여기 매물대가 있고, 여기 이런 매물대가 있는데, 과연 이거 맞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드렸죠. 뭐 이때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위쪽에 어떤 매물대도 없고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올라간다 라고 주장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떤가요? 지금 자리는 명백하게 이런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매물대 있고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저 이런 때와는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확실히 매물대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의 거대한 고점 덩어리, 하나의 거대한 고점 덩어리가 돼서 중장기적인 삼중 고점형, 혹은 아니면은 뭐 어떤 큰 박스권 상단,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자리임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죠, 검증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또 그리고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코스닥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죠, 오늘 장중에 플러스 6%까지 올랐네요. 그럼 코스닥 ETF가 아마 10몇 프로 올랐다라는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시세를 보고 나서도 끝이 좋았던 적은 저는 제 경험상을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죠?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터져야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엄청나게 큰 갭 상승을 해서 대놓고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디테일은 좀 달랐지만은 제가 생각한 엄청난 변동성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 기다리니까 나왔죠.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신호로 해서 움직여 보면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주 엄청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사실 저도 조금 오늘 집중해서 좀 봤는데, 장중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장중에 코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이 코스닥에서 빠져나온 단타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순간적으로 또 코스피와 삼성전자를 훅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등장하긴 하더라고요. 야, 정말 투기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코스피는 그래서 오늘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일에 올랐던 전일 상승분 다 반납했고,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어떤 상승의 시작이 되었던 자리가 어딥니까? 지난번에 이런 단기 하락 추세가 있었고,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잠재운 게 342라는 어떤 지지선 자리였죠. 그 지지선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력한 매도세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 한 349, 350 부근에 저항 덩어리 한 뭉치 확인했고, 그리고 다음번에 여기 348 부근에 저항 덩어리 하나 확인했고, 이번에는 한 346 정도에서 어떤 저항 덩어리를 한 뭉치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고점이 3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중고점형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게 됐고, 여기서 이제 이 하락으로 계속 하락이 진행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어떤 지난번에 342란 자리를 붕괴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래야 최소한 여기 직전 저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제한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분명한 건 의미는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오늘 고점 덩어리를 확인해서 이렇게 다중고점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대응은 하방을 어떤 매집을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랐다가 요까지 빠졌잖아요. 올라가야 됐을 때를 지금 못 올라가야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승해야 될 때를 놓친 게 된 겁니다. 이번에 346에서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렇게 쉽게 상승행자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은 일단은 굉장히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코스피의 의미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342라는 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내려가야 이제 더 아래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의 급락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이 쌍바닥을 지키게 됐고요. 쌍바닥을 지키게 됐고, 이제 어딘가 이제 매물대를 어딘가 저항만 돌파한 척 하면은 다시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풋옵션 일봉에서 언제나 잘 보셔야 되는 자리는 주로 이제 21선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21선이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야 풋옵션도 랠리를 할 수 있고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좀 급락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혹은 뭐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급락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빠졌고 윗꼬리가 달렸죠. 여기 저항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1280원 정도에서 한 거의 뭐 4거래일 이 정도쯤 저항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일단은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일단 다시 한번 조금 더 내려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겠다라는 이야기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지지력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러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1270원을 안 깨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달러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270원을 안 깨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밑에도 지지선이 있으니까 일단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지켜보자.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 쭉 다 살펴봤죠. 아무튼 그래요. 계속해서 요즘 수급도 이렇게 시장이 난폭하게 움직이니까 이 수급도 굉장히 좀 난폭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급은
좀 제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외국인이 오늘 이렇게 팔았으니까 내일도 팔 거야. 내일도 이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팔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하락의 신호야.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게 결코 증시에 좋은 요인은 아닙니다. 증시에 우호적인 요인은 아니죠, 그죠? 증시의 악재이긴 악재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외국인이 오늘 1조 원쯤 팔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꺾일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주된 어떤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놓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엔 그래요. 저의 오랜 저의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기준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가 어딘가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척 할 거고요.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지지선을 붕괴시킬 겁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속임수가 좀 많은 경향이 있다. 물론 간혹가다 워낙 독특한 시세는 제가 워낙 독특한 수급은 한 번씩 말씀은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언급할 만한 그런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런 독특한 수급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 네,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보면은 될 것 같고, 오늘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한국 증시 시세가 굉장히 투기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그런데요. 원래 이 정도 됐으면요. 이 정도 움직임, 장 초반부터 이렇게 빠졌으면은 회복을 못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데, 이게 코스닥이 워낙 급락하면서 거기에 쏠렸던 돈들이 좀 삼성전자로 이사를 많이 온 모양이에요. 그런 점들 등등으로 인해서 아래 꼬리가 또 길게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거는 일단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죠? 매수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의미하는 거긴 의미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직전 저점 여기 있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좀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일단 이 정도 했으면 일단 상승 추세가 끝난 건 맞긴 맞는데, 이쯤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은 일단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지선을 완전히 이제 내려앉혀서 계속해서 시세가 좀 편안하게 진행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코스닥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회복을 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하이닉스도 잘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잘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는 건 당연히 에코프로 친구들이 난리법석을 떨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박수는 충분히 치고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는데 일단 박수는 충분히 쳐주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그죠?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에코프로는 대폭락입니까? 무조건 그거 아닐 수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오늘 등장한 건 어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어떤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금 좀 보다가 좀 늦게까지 좀 보다 잘 생각이고, 하여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편안하게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들 보세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도망간다. 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좀 정신 건강에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